박정희 대통령, 자유대한민국 부국강병의 기초를 다져 놓으시고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0분 신복인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의 총탄에 쓰러지신 지 오늘로써 40주기를 기념하였습니다. 적화 세력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작금에 처해 있고 보니 박정희 대통령의 빈자리는 너무나도 크고 현저하기만 합니다. 생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루어 놓은 업적들을 살펴보면서 40주기를 맞은 오늘 우리는 숭고하고 고귀하셨던 박정희 대통령을 기리고자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 최초의 주민등록제도를 실시하셨습니다. 1968년 11월 21일에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제도가 실시되게 된 계기는 1968년 1월 20일에 있었던 1.21 사태, 즉 북한의 김신조를 필두로 한 난파 공작원들이 청와대까지 습격해 들어오자 그 뒤부터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1월 21일 북한 특수부대인 124 군부대 소속 무장게릴라 31명이 청와대 습격을 시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서민을 위한 최초의 의료보험 제도를 실시하셨고 친환경적인 그린벨트 설치로 산림을 보호하여 세계 4대 조림 성공국의 반열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또한 학원 과외 전면 금지 조치를 통해 계층의 대물림 현상을 완화하여 교육의 평등을 실현했습니다. 1979년에는 88 올림픽 유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구성하셨습니다. 또한 홍수와 가뭄, 환경을 대비해서 4대강 다목적댐 준공, 제주도의 명물 감귤 사업을 조성하고 도로, 항만 등 국제적인 관광지로서의 입지를 구축, 전국 일일 생활권이 가능해진 사회, 경제 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된 고속도로 건설 프로젝트 실현, 농촌의 진흥과 국민의 근면 자조 협동 정신을 일깨운 농촌혁명인 새마을운동 실시, 자동차 산업을 육성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효자 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화교 억제 정책을 통해 서민들의 골목 상권을 지키고 경제적인 자립과 자주성 수호, 베트남전 파병을 통해 막대한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통한 베트남 특수를 누렸습니다. 식량 자급으로 가난을 해결하고자 다수학 품종인 통일벼를 재배하여 녹색혁명을 이뤄냈습니다. 한일협정 체결을 통해 얻어낸 막대한 청구 비용으로 1960년대 경제발전의 토대를 닦아 놓으셨습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 산업의 쌀인 철강산업을 육성시켜 세계적 규모의 철강업체 기반을 다졌습니다. 1968년에 포항제철이 설립되어 1973년부터 조업을 시작한 이후 한국 경제 발전과 중화학, 공업의 근간을 이루며 포스코는 세계적 규모의 철강업체로 발전했습니다.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세계 1위를 놓치지 않았던 대표적인 조선산업의 기반을 다지셨습니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이 조선소 건설이었습니다. 조선소 건설은 돈도 기술도 없이 그야말로 맨땅에 헤딩하는 격이었습니다. 외국에 나가 손을 벌리니 돈을 빌려주겠다는 것이 없었고 고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을 박정희 대통령이 거의 강제적으로 해외로 보냈습니다. 그 이후 청와대로 다시 돌아와 박정희 대통령과 의논을 한 뒤 조선사업은 시작되었습니다. 공업 입국 신호탄인 공업단지를 조성, 경공업, 중화학공업을 통한 경제개발의 기틀을 다지었습니다. 1962년 2월 3일 울산에 공업단지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이 공업단지 기공식은 공업 입국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군복을 입은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은 울산공업단지를 혁명 공약의 아이콘으로 내세웠습니다. 이 울산공업단지의 조성은 박정희 대통령에게는 경제개발의 거의 최초의 시도이자 계획이었습니다. 서민들의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해 서울 지하철 1호선을 개통하였습니다. 1968년에 원활한 도로교통을 위해 서울 전차가 폐지되었고 이후 서울로 이주해온 도시 노동자들에게는 대량 수송이 가능한 대중교통이 하나 사라지고 대신에 최초의 지하철 건설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슬픔 속에서도 민족 번영을 위한 건설 사업은 쉬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계에서 1위를 지키고 있는 대한민국의 효자 산업인 반도체 전자공업의 기반을 다지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농경시대에는 농사를 짓는 기술이, 산업사회에서는 기계기술과 전자기술이 생존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대가 바로 우리나라가 최초로 산업사회로 들어서는 시기였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박정희 대통령은 철강, 조선, 자동차, 반도체 등의 기간 산업을 정부 주도형으로 기획하고 육성하였습니다. 외세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국방을 통한 철통 같은 국가안보를 계획하여 실현시키었으며 독립한 140여 개 국가들 중 유일하게 과학진흥계획을 수립, 세계적인 과학국가 기반을 조성하기도 하셨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위해 헌신한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숭고한 기념사업을 정부 주도로 추진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조국에 헌신을 했던 위인들을 기리고자 과거에 애국을 했던 분들과 관련된 많은 투자를 하여 사업을 진행시켰습니다. 국민에게는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긍정적인 리더십을 통해 자신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주요 슬로건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와 하면 된다. 우리도 할 수 있다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러한 슬로건을 통해 경제적 리더십을 내세워 수천 년을 이어온 후진국의 사슬을 끊고 한강의 기적이라는 세계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성장을 일으켜냈습니다. 오일 쇼크가 발생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실리적으로 중동 국가와 교류, 중동 특수를 누리면서 벌어들인 외화로 국내 사회 간접시설 확충과 경제 발전에 쏟아 부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국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를 통해 한국의 존재를 세계에 각인시켜 동반자로서의 입지를 구축하셨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먹고 살기도 힘든 그 시절에 외국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 정책을 펼쳐 아군을 형성하고자 했습니다. 북한도 역시 그 시절에 아군을 만들고자 외교에 신경을 썼는데 북한은 아프리카와 같은 곳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여 동반자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 결과 남북한은 극명한 결과를 드러내었으며 박정희 대통령의 현명한 외교를 통해 오늘과 같은 건실한 국가들과 견고한 외교 관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 인물 박정희 대통령을 잃은 지 40년에 우리는 위대하셨던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을 기리며 그와 같은 지도자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10,000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행복의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국민 여러분을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님! 여러분의 마음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우리가